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립러닝 동영상 강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그리는 제 모습은 언제나 제가 만든 동영상이란 표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이만큼 미생물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미생물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미생물 할 때 미자, 이 미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아름답다 할 때 미인 할 때 미자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미생이란 드라마 봤죠? 안일미 할 때 미자도 있을 것이고, 뭐 단맛 쓴맛 할 때 그런 미가 있습니다. 여기 미생물에 있는 미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쓰는데요. 이 한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작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다. 네. 그래서 작은 생물이겠죠. 미생물 그러면 아주 작은 생물.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물을 갖다가 미세한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생물에 해당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어로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는 아주 작다란 얘기고요. 오르가니즘은 유기체라는 뜻이죠. 여기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세균, 곰팡이, 효모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이 책에는 포함이 되는데,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작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포함합니다. 자, 그럼 미생물에 대한 그런 역사, 미생물이라는 학문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은 가발을 썼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인데요. 이름은 레벤후크라는 사람입니다. 레벤후크는 17세기에 무엇을 발명했냐면 현미경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사람이 그동안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미생물들의 존재를 드디어 확인하게 됐습니다. 미생물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길쭉한 거, 동그란 거 이런 것들이 뭔가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굉장한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수염이 있네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파스테르입니다. 여러분 잘 익숙한 그런 이름이죠. 파스테르는 19세기경에 그동안 지배해왔던 어떠한 뭐 쇠고기에서 파리가 나오더라, 뭐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가설들을 부인을 하고 이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데,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였고, 따라서 살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이론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잘 못 맞췄는데, 여하튼 밑에는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저렇게 유리관 하나를 길쭉하게 빼서 그 안에 음식물을 담가놓고 살균을 했습니다. 살균하고 그 맨 끝에 유리관을 저와 같이 봉합을 한 다음에 놔뒀더니 미생물이 부패가 되지도 않고 어떤 파리가 날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유리관을 깨서 다시 오픈을 했더니 거기서부터 세균이 살고 부패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떠한 기법에 따라서 미생물은 살 수도 없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이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죠. 네, 원래 그림 저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세균, 그리고 이런 효모는 사실 세균보다 훨씬 크게 그려야 되는데 지면상, 그 다음에 곰팡이,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람들과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세균, 효모, 곰팡이 이런 미생물들은 역시 식품을 필요로 합니다. 왜 식품을 필요로 할까요? 이 식품에는
여러 가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생물들도 자기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식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간들 대표로서 제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요. 네, 잘생겼습니다. 역시 사람들도 식품들을 필요로 하죠. 왜요? 자기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생물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서로의 관계일까요? 인간과 미생물은 식품을 두고 서로 싸우죠. 서로 경쟁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들도 식품을 먹고 사람들도 식품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식품을 먹고 얘네들을 갖다가 곰팡이가 쓸게 되거나 냄새가 나면 부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미생물은 또 식품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식품을 하나 탄생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걸리나 맥주나 치즈나 뭐 간장, 된장, 빵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식품으로 탄생하게 되고 이것들은 변폐가 아니라 발효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발효된 식품은 또 사람들이 새로운 기호식품으로서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미생물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간에 미생물이 사람한테 좋은 발효식품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미생물이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미생물들은 페니실린이라든지 항생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어떤 병에 의해서 병을 앓거나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해주기도 하고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만들기 힘든 그러한 물질, 고가의 물질들도 미생물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한테 미생물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혈관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한테 아주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안에는 지방도 많이 있고요. 네,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양성분으로서 인간을 택해서 인간을 공격해서 그 안에서 살게 되면 배앓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전염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위생학이라는 그런 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지요. 다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와 같이 세균이나 효모나 곰팡이 혹은 이제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서 사람과 미생물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 아니면 미생물이 인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관계, 아니면 의약이나 중요한 물질을 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관계, 그 다음에 직접 사람을 공격을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학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과 미생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들 다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미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미생물의 역사를 비롯해서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음식물에 부패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발효식품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플립러닝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잘 읽고 꼭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